사조용전 20건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혈도를 짚을 수 있습니다. 구양극이한테 딱 걸린 거였습니다. 곽정이 부상을 입어 운기운공으로 치료 중이라는 것을 구양극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주먹 안에 있던 육관영과 정료가도 알게 되었고 말이죠. 이때 곽정은 부상을 입어 움직일 힘조차 없는 상태였고 황룡은 한 손으로는 공격이 가능했습니다. 하여 타구공법으로 구양극에게 맞섰습니다. 타구봉법은 매섭기 그지없었습니다. 이때 구양극은 다리가 불구가 되어 앉은 상태로 뛰어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구양극은 초고수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곽정이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것과 황룡은 앉은 채로 한 손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다시 무섭게 달려들어갔습니다. 이때 구양극의 무공은 다리가 불구가 되어 100인력에서 90인력으로 하락되었습니다. 구양극은 곽정부터 노리고 들어갔습니다. 황룡이 타구봉법으로 간신히 막아냈습니다. 뒤에서 보고 있던 육관영이 독보자 구양극한테 대들었습니다. 구양극은 육관영쯤이야 손가락으로 튕겨내기만 해도 충분했습니다. 황룡은 구양극의 공격을 버티기가 어려운 지경이었습니다. 이때 황룡의 무공은 구양극보다 10인력 높은 100인력이었으나 곽정에게 자신의 길을 많이 나눠준 상태였고 움직이지도 않고 한 손으로만 상대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타구봉을 구양극한테 잡혀서 뺏기고 말았습니다. 타구봉법은 그야말로 절묘하고 기묘하고 신묘한 봉법인지라 이렇게 잡혀서 뺏기는 경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무공의 차이가 아니라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타구봉법의 실력을 발휘 못했다고 봐야 했습니다. 황룡에겐 또 다른 재주가 있었으니 바늘 던지기 신공 발사! 구양봉은 몸을 뒤로 눕혀 가까스로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구양봉의 무공이 높았기 때문에 피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나다 하며 육관영이 연타로 구양봉의 목을 향해 칼을 힘껏 내리쳤습니다. 막타를 육관영에게 줘 주인공을 만들어줄 수는 없었던 구양극이었습니다. 구양극은 휙 몸을 돌려 칼을 피하고는 육관영의 혈도까지 짚어버렸습니다. 이때 급하게 비밀 공간의 문을 닫아버리는 황룡이었습니다. 육관영이 구양극한테 사로잡히자 내 남편은 내가 지킨다 하며 나섰다가 다시 뒤로 물러나고 마는 정료가였습니다. 구양극의 무공이 자신보다 지극히 높았기 때문입니다. 구양극은 다시 황룡에게 덤벼들어 이길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구양극스러운 짓거리를 하기 시작하는데 저는 이때 처음으로 구양극을 응원하게 됐습니다. 구양극은 정료가한테 육관영을 살리고 싶으면 옷을 다 벗으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곽정과 황룡에게 운기운공 중에 혼란을 주어 저절로 주화연마에 빠지게 하는 찬란하신 계획이었습니다. 이 찬란하신 계획을 응원하고 있는 이가 저 말고 한 명 더 있었으니 바로 황룡이었습니다. 황룡은 정료가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구양극은 육관영의 뒷목을 짓누르며 빨리 벗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잘한다! 이런 완전 나가리였습니다. 정료가는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고자 했습니다. 모두들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름이 정료가라 요가 자세 한두 개 정도는 기대하고 있던 터인데 자결을 하더니요. 하여자 빨리 구양극에 암기를 던졌습니다. 암기는 정료가의 검을 맞춰 검을 떨어뜨렸습니다. 정료가는 허둥지둥 검을 다시 집어들며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자결하면 모양새가 안 사는데? 그때였습니다. 손님 한 명 추가요. 단발머리 모겸자가 주막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모겸자는 이미 구양극한테 호되게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구양극도 모겸자를 알아보고는 열렬히 환영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여복이 터졌다고 말이죠. 모겸자는 의부 양철심과 포석여객관을 들고 와서 양철심의 고향인 이곳에 안장을 해주러 온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단 도망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구양극에게 벗어날 순 없었습니다. 구양극은 모겸자에게 뛰어들어 혈도를 짚어버렸습니다. 모겸자는 사조용전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당하기만 하는 팔자였습니다. 이에 놀란 일꾼들은 모두 달아나 버렸습니다. 구양극은 모겸자를 품에 안고는 정료가한테 다시 뛰어들어가 정료가의 혈도도 짚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두 명의 여인을 품에 안고는 솔루들의 한을 풀어주고 있었습니다. 이젠 누구한테 먼저 뽀뽀를 할까 하며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맞습니다. 항상 이럴 때 그때였습니다라는 대사가 나왔습니다. 바로 양강이 주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실은 양강은 아직도 모겸자를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양극이 희롱하고 있는 모습을 보자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구양극은 아무것도 모른 채 양강에게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남자들은 여자 부심을 부리게 마련이었습니다. 한편 모겸자는 혈도가 짚혀 말을 할 수 없어 양강을 애초롭게 바라만 볼 뿐이었습니다. 구양극은 한술 더 떠 두 여자들에게 옷 벗고 춤추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양강은 태연히 그거 좋지요 했습니다. 실제 양강은 재치 있었고 총명했습니다. 선택한 길이 잘못된 길인지라
구양극은 그럴 게 아니라 그냥 둘 중에 하나를 골라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혈도를 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구양극이 꽉 잡고 있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혈도가 대부분 가슴팍 언저리에 있어 집에서 혈도 짚는 연습을 할 때 상대가 여자분들이면 피하셔야 합니다. 분명히 혈도를 짚었다고 생각하겠지만 다른 것이 짚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을 할 수 있게 된 모겸자가 양강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옆에 있는 관이 누구 관인지 보라고 말이죠. 바로 양철심의 관이었습니다. 이 양강은 구양극이 눈치채지 못하게 재빨리 연기했습니다. 두 계집 중 누가 발이 작은지 만져봐야겠다고 말이죠. 하여 구양극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양손으로 여자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바짝 옥죄고 있었습니다. 양강은 발을 만지는 척하며 구양극 곁으로 다가가서 품속에 창날을 꺼내들어 힘껏 내질렀습니다. 창날은 구양극의 심장속을 깊게 꿰뚫어 버렸습니다. 양강의 무공도 50인력이었으니 구양극은 이제 다시 태어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죽어가는 구양극에게 말했습니다. 내 약혼자를 2번이나 해롱했으니 어찌 살려둘 수 있겠냐고 말이죠. 그렇게 별명도 많았던 구양극은 갔습니다. 처녀킬러, 깨돌이, 해벌레, 후레아들놈, 다진 마늘 등 하여 오랜만에 오겸제를 안아보는 양강이었습니다. 모겸자는 그간 양강한테 모욕을 당해왔지만 지금은 이렇게 안겨있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육관영과 정료가도 감사의 인사를 한 뒤 떠나갔습니다. 곽정과 황룡이 비밀 공간에 있다는 얘기도 없이 말이죠. 실은 육관영과 양강이 껄끄러운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서둘러 구양극의 시체를 처리해야 했습니다. 양강과 모겸자는 인적이 뜸한 정원에 시체를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양철신과 포성약의 관도 잘 안장시켜 주었습니다. 다음날이 되자 원래의 양강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자신이 구양극을 죽였다는 것을 육관영과 정유가를 죽여 입막은 못했다고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양극이 죽었으니 구양봉이 자신을 제자로 받아줄 거라 여겼습니다. 또한 자신의 조국 금나라가 몽골한테 뺏겼다고 걱정하고 있었고 말이죠. 이에 모겸자가 매국노라며 버럭 화를 내니 모금자를 안아주며 당신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다고 고급 멘트를 날려주었습니다. 그 말에 내가 또 속지 또 속아 하는 모금자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보 소녀의 주먹으로 단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몽골에서 온 화쟁가 그리고 툴루이와 병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뭉뚱그려 10명의 손님으로 카운트하겠습니다. 화쟁은 곽정이 걱정돼서 온 것이었고 툴루이는 송나라와 동맹을 맺고 다시 몽골로 돌아가는 길에 온 것이었습니다. 이때 비밀 공간 안의 걱정은 화쟁이 자신이 걱정돼서 찾아온 것을 알자 미안함과 난감함으로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황룡은 금세 눈치채고는 화쟁과 무슨 사이인지 물었습니다. 양강은 틈만 나면 거짓말을 해서 모겸자를 안심시켰지만 곽정은 빈틈없을 정도로 솔직했습니다. 화쟁은 징기스칸의 딸이고 자신과 약혼한 사이라고 말했으니 말이죠. 황룡이 상심의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 왜 말을 안 해줬냐고 하자 황룡이 슬퍼할까봐 말을 못했다고 말하는 곽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는 오직 황룡뿐이고 다른 여자는 싫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황룡은 마음속에 자신이 있다면 화쟁과 결혼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화쟁과 결혼하면 화쟁을 죽일 것 같다며 결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이게 황룡이지. 한편 양강은 양강다운 모습으로 뭔가 꾸미고 있었습니다. 이내 화쟁과 툴루에게 다가가 곽정의 복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눈물까지 흘려대며 한다는 소리가 곽정이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툴루이가 기겁하며 곽정을 죽인 자가 누구냐고 묻자 단천덕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잉? 단천덕은 저번에 네가 대거리 구멍 송송 진공으로 죽여버렸잖아. 화쟁도 보통은 넘는 여자였습니다. 곽정이 죽었다는 말에 칼로 식탁을 내리치며 반드시 복수를 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모든 게 양강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양강의 계획은 이들과 친해져서 가깝게 지내다가 방심한 틈에 해치울 작정이었습니다. 이유는 금나라에게 해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양강은 그때 바닥에서 타구봉을 발견하고는 품속에 챙겼습니다. 곽정과 황룡은 타구봉을 양강이 가져가자 크게 당혹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양강은 타구봉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손님 받아라. 주막에 전진칠자가 나타났습니다. 양강은 당혹스러웠지만 구척이와는 사제지간이라 엎드려 인사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구척이는 양강을 본체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진칠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전편에서 황역사가 윤지평을 혼냈었는데 윤지평이 쪼르륵 가서 일러바쳐 황역사에게 따질 참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이때 주먹 안에서 화쟁이 나와서 마옥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마옥이 몽골에서 흰수리 새끼를 구해 화쟁한테 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화쟁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곽정이 죽었다고 말이죠. 마옥이 누가 곽정을 죽였는지 묻자 화쟁은 양강을 가리키며 저자한테 물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구척이가 대노하여 양강에게 곽정을 누가 죽였냐며 소리쳤습니다. 양강은 자신이 폭포 안에서 단검으로 찔러 죽였다고 생각했고 좀 전에는 단천덕이 죽였다고 거짓말한 상태였습니다. 양강은 이번에 황역사가 죽였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화쟁과 툴루이가 가고 난 뒤라 편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황약사 다음으로 분노 조절 장애는 구척이었습니다. 크게 분노하여 황약사에게 복수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주백통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전히 주백통은 도망만 가고 있었고 구양봉과 황약사는 쫓고 있었습니다. 전진칠자는 주백통이 위험에 처한 줄 알고 뒤를 쫓았습니다. 하지만 전진칠자는 금세 주막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진실자의 무공이 평균적으로 80인력이었고 주백통은 700인력이었으니 쫓아갈 놈들을 낼 수 없는 거였습니다. 주막 안에서 구척이가 양강을 크게 혼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거지 2명이 주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지라고 해도 손님으로 카운트하겠습니다. 들어와서는 양강이 허리에 차고 있는 타고봉을 보고는 고개를 숙여 공손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이 거지들은 개방의 문화인으로 홍칠공의 행방을 찾아다녔던 것이었습니다. 거지가 홍칠공이 어디 계신지 물었지만 양강은 아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시 거지가 곧 개방에 큰 행사가 있으니 함께 가자고 말했습니다. 이 기회를 틈타 구척이에게 절을 올리고 거지를 따라 나서는 양강이었습니다. 목염주도 같이 데려갔고 말이죠. 양강은 그저 거지를 따라 나서 구척이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했었고 계획대로 툴루이를 죽여서 금나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거지들이 문 앞을 지키고 있어서 거지들이 데려가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신의 한 수가 되었으니 시간이 지나 각정의 부상치료도 이제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바보소녀의 주막에 바보소녀는 돌아오지 않았고 전진실자는 계속 남아서 주백통의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오랜만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사기꾼 구천인이었습니다. 전진칠자는 사기꾼인 줄도 모르고 무림의 제 선배로 대접을 해주었습니다. 구천인은 그럴수록 더 거들먹거렸습니다. 그리곤 슬슬 기술을 쓰기 시작했는데 구천인은 황약사가 주백통을 죽였다고 사기를 쳐버렸습니다. 그 말에 구척이가 다시 분노하여 탁자를 부셔버렸습니다. 전진칠자는 황약사가 곽종도 죽이고 주백통도 죽인 것으로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곽정의 복수는 반드시 할 필요는 없는 거였지만 주백통은 전진칠자의 사숙이었기에 목숨 걸고 복수를 해야 했습니다. 구천이는 무림의 분란을 일으켜 금나라를 돕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하여 이번에는 가짜 칼로 배를 찔렀는데도 멀쩡한 모습을 보여주어 설마 자신같은 절정의 고수가 구라를 치겠냐며 사기를 쳤습니다. 역시나 전진술자는 꼴랑 속아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밤이 되자 마감 시간이 언제냐며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매초풍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만 지나면 곽정의 치료도 끝나게 됩니다. 하여 황룡이 밖에 무슨 일이 생겨도 절대 나가면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무슨 일이 꼭 생기게 되니 다시 돌아와 이제 곧 전진칠자와 매초풍의 사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때 매초풍은 200인력이었고 전진칠자는 평균적으로 80인력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구양봉과 황약사가 주막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백통이 달리기 시합 도중에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백통은 갑자기 황궁에 혼자 놔둔 홍칠공이 걱정돼 황궁으로 급하게 돌아온 것이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홍칠공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렇게 사조용전 20건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쌍화TV 30번째 영상도 끝났습니다.